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인 K-Nearest Neighbor,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KNN 모델은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가장 기초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와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고 그 이웃들이 갖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랑 제 X로 이제 정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이웃들의 이 정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고 가장 이 동그라미가 많은지 X가 많은지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금은 이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이 별표인 새로운 데이터의 정답은 이 동그라미로 이제 결정된다 라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개체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한 명, 사람의 두 명, 뭐 세 번째 사람, 뭐 네 번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제 세모라는 이제 새로운 개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애들이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유사한 이렇게 측정이 되면서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K의 개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거리를 먼저 구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웃 K개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K를 만약에 이제 3이라고 두면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애들이 이렇게 이제 3개로 이제 3명의 이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갖고 있는 정답들이 있어요. 한 명의 정답은 동그라미고, 한 명의 정답은 X고, 한 명의 정답은 동그라미. 있을 때 우리가 투표의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과반수로 보면 이제 동그라미가 더 많죠. 그럼 세모의 정답은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맞다 아니다, 뭐 지병에 걸렸다 아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분류가 아니라 이 값이 키가 몇인지 뭐 이러한 이제 연속적인 연속값을 이제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이웃을 찾고, 뭐 이 사람이 뭐 3점 맞았고 이 사람은 4점 맞았고 이 사람은 5점 맞았으면은 이렇게 평균을 다 더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8 더하기 4 해서 이제 3으로 나누면 우리가 몇이죠? 이제 4점. 그러면 이 값의 이 새로운 데이터의 이제 정답은 이제 4로, 평균인 4로 이제 추정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N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런 훈련한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를 해주게 돼요. 이 X랑 Y가 있는데,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풋, 이 입력 값이고, 그리고 Y는 실제 정답 값.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미나 이제 X인지 이제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실제 정답 값인지 Y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데이터인 XU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웃의 개수인 이 K를 이제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다 돌리고 나서 이 데이터 U가 갖는 최종적인 이 추정된 이 예측 값인 Y 햇을 이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셋 D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이웃의 개수 K를 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지표로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 데이터셋 안에 있는 XI에 대해서 새로운 이 X의 U와 기존에 있던 이제 XI 간의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하게 돼서 이제 그 거리라는 DI라는 이런 변수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내림차순을 정렬해서 이 XU와 가장 가까운
기존 좌표, 기존 변수 x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k 가장 가까운 이 k의 개수만큼 이제 이웃을 선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k개 이웃의 선정에 대해서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해서 이제 동그라미가 많거나 x가 많은 쪽이면은 우리가 그쪽 많은 쪽에 대해서 이 새로운 x주에 대한 이제 정답값이 바뀔 수 있다. 정답이 이 과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각 이웃이 갖고 있는 그 정답 값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고 평균을 취한 값 값으로 이제 추정돼서 이제 최종적인 이 y 햇을 이렇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 분류 예시에 대한 그래프로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이 개체들에 대해서 이 파란색이냐 분홍색이냐에 대한 이제 정답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세모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모든 개체와 개체 간의 거리를 전부 다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는 우리가 아까 말을 했었던 이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계산이 돼요. 유클리드 거리는 이 좌표와 좌표 간의 이 직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룬다고 하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c로 나타내면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 모든 거리 개체들의 이런 거리는 유클리드 디스턴스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1,2로 두고 2,1로 둘게요. 2,1 여기서는 1,2에 대해서 이제 이걸 구해 보면 이렇게 되면은 c는 이제 루트 1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는 2 빼기 1의 제곱을 더하면은 1 더하기 1 해서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직선에 대한 이제 거리는 이제 2 루트 2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에 대해서도 전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개체와 개체 간 이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모든 그제 L2 놈에 대한 이제 공식이죠. 이제 새로운 좌표에 대한 이제 벡터와 요와 이제 그 다른 기존의 좌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디스턴스 i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초기 값을 정해줬던 이제 k 가장 가까운 이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만큼 이제 선정을 해주게 돼요. 우리가 4로 이제 한번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4명을 이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팅을 해주게 돼요. 이제 투표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맞냐, 핑크색이 맞냐를 한번 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파란색이 훨씬 많죠. 파란색이 훨씬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정답은 이제 우리 과반수 이거에서 그래서 이 세모는 파란색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 예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총 5개의 기존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이 XNew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은, 가자 여기 XNew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개체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3 빼기 2하고 3 빼기 3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거리를 구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했던 4개에 가까운 이웃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1, 2.24, 3.6이 있으니까 여기 4개, x1부터 x 4개까지, x4까지 이제 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클래스에서 이제 파란색이 맞냐, 분홍색이 맞냐, 이거를 이제 투표에 대해서 통해서 지금 이제 파란색이 많으니까 최종적인 이 데이터 U에 대한 이제 X U에 대한 이제 정답값은 이제 블루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만약에 4점 맞았고 5점 맞았고 6점 맞았고 7점 맞았다고 하면은 이 새로운 이 뉴 데이터 포인트의 이제 예측 값은 이 이웃에 있는 이제 정답에 대한 이제 값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취한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해서 6 더하기 7분의 이제 4로 이제 평균 취하면 되겠죠. 여기 9와 13 맞나요? 네. 그래서 4분의 24 하니까 아니죠. 이게 나이가 이제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더하기가 하기가 힘듭니다. 22죠? 22로 하면은 22분의 4로 나누면은 5.5. 그래서 y의 추정값은 5.5로 이제 추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멈추시고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K를 해보면 이 KNN은 이 간단한 지도학습 기반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새로운 데이터는 그 이웃이 갖고 있는 정답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고 이제 구현하기 이제 간단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복잡한 이제 훈련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개체와 개체 간의 이제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가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웃이 갖는 이런 정답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랑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인데요. 이제 단점은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KNN이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잘 안 씁니다. 그 옛날에 논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이제 비교 모델로 이제 KNN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 요즘 최신 논문에서는 거의 KNN을 좀 갖다 넣기 민망할 정도로 잘 안 쓰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성능이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은 우리가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우 계산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데이터가 1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뭐 10억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이 개체는 10억 개의 개체들과 저 모든 계산을 이제 10억 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좀 계산이 좀 비효율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6개월 정도 막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웃의 개수 K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기가 K의 개수고 이웃 K의 개수고 이 Y축은 이제 정확도라고 이제 보면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K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K가 이제 적을수록
이제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의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이 최적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이제 최적의 K를 이제 구해서 그 K의 개수만큼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그 훈련을 시키고 그 최적의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리 지표의 정의랑 그 각종 갖고 있는 이 특징의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Y축이 나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돈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정의하면은 거의 한 살부터 많아봤자 이제 100살 정도 될 거고, 이 돈이라는 이제 수치는 1원부터 거의 뭐 무한대 수준에 가까운 원이 되겠고, 그리고 돈은 거의 대부분 이제 100원이나 이제 1000원이라는 단위로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 예시 들어보면은 막 이 정도 있고, 막 누구는 돈은 한 얼마 정도 있고, 나이는 어느 정도 60대, 뭐 50대 이런 데 있겠는데, 이렇게 누구는 여기 있는데, 누구는 이제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되는데,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여기랑 거리가 엄청나게 거리가 이제 멀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분류된 값도 그렇게 이제 정확한 값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이제 나이를 이제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정교화는 뭐 그래서 뭐 둘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이나 뭐 둘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몸무게가 이제 정답이라고 해보면 몸무게가 막 300kg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는 막 40kg고 여기는 70kg.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별표라는 애가 있으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취하면은 정말 이상한 값이 되겠죠. 사실 그러면서 좀 오차율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뭔가 이제 도메인의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 변수를 어떻게 전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이제 모델을 잘 쓰지 않는 이제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맨하탄 거리나 뭐 민코프스키에 대한 이제 거리들이 있겠지만은, 뭐 맨하탄 거리는 뭐 절대값으로 이제 거리를 구하고, 그리고 민코프스키 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클리디안을 쓸 거냐 맨해튼 디스턴스를 이제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더 결정해서 좀 더 일반화된 이 거리를 측정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K에는 좀 더 교과서에 그냥 남는 이제 전통적인 모델로 이제 남는 걸로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의 초반이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계산하고 동작할까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